안녕하세요. 웰스기업연구소 정우일 소장입니다. 자, 오늘은 그 CU 리포트 프리뷰 시간입니다. 벌써 올해도 4월 벌써 3주차가 됐고요.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폭풍들이 지나가고 있고, 이제 선거도 끝났고, 그래서 이제 뭐 지원금을 주네 마네 이러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좀 앞으로 남은 건 사실은 이제 질병의 아주 위협적인 증가보다는 이제 이 중단된,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중단된 생산과 소비가 언제까지 이게 계속 지속될 것이냐, 이런 문제일 텐데요. 그래서 기술보증기금에서 이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관련 보증 프로그램들을 이번 주에는 먼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. 첫 번째가 이제 최대 3억 원까지 보증을 해주는, 이거는 이제 보증을 95%까지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. 그래서 코로나19 피해 사실 확인 기업이 되시게 되면 기술 평가를 통해서 기술사업 평가 요건 등급을 충족한 기업들에 한해서 최대 3억 원까지 이제 그 보증 비율을 95%까지 하는 보증을 제공을 하고요. 그 다음에 기업은행과 협약을 맺어서 초저금리 대출도 주기로 합니다. 그래서 이 기업은행과 협약을 맺은 데는 신기술 사업자에 해당이 되는 소상공인, 도시형 소상공인, 자영업자,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들에서 전액 제공이 되고요. 보증 비율은 100%입니다. 3년간 진행이 되고요. 그 다음에 보증료율은 같은 경우에는 최초 취급하게 되면 0.7%포인트, 그 다음에 2, 3년 차에는 0.4%포인트를 감면해주는 이 제도가 있습니다. 기업은행에서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이보다도 작은 신기술 사업자이면서 연 매출이 1억 미만인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100% 전액 보증을 하게 되는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 전액 보증 제도가 실행이 됩니다. 근데 이거는 특이한 점이 있다면 창업한 지 5년이 안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뭐 신보라든가 여기 기보라든가 다른 이제 그 보증 한도가 보증한 적이 없으면 인터넷으로도 간략하게 신속하게 지원이 가능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안내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. 자, 기술 보증에서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하는 보증 프로그램은 크게 3개입니다. 4억 원까지 되는 거 하나 있고요. 이거는 코로나19 직접 피해 기업. 그 다음에 신기술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기업은행과 연계해서 제공하는 보증 프로그램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영세 중소기업 같은 경우 연매출 1억 미만인 것 같은 경우 또 혜택이 있다. 그래서 요 3가지 정도 기억해 두시고, 혹시 지금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매출이 작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보증 기금의 이 보증을 안내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뒷면은요. 그 4월 달에 제가 전에 먼슬리나 뭐 이런 그 영업 방향 설명을 할 때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만, 4월 달에는 주식 가격 평가를 통해서 이 비상장 기업의 주식 가격을 어떻게 조절하는지, 이거를 좀 얘기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그 얘기 중에 오늘 이제 3번째 얘기입니다. 자,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 이제 배당을 하게 되면 순자산 가치가 감소가 되면서 주식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자,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. 배당을 어떻게 하냐가 더 중요하겠죠. 지금은 2020년 4월입니다. 2020년 4월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요. 지금 배당금을 수령하려면, 지금부터 올해 배당금을 수령하려면 정기 배당은 안 되기 때문입니다. 지금 왜 정기 배당을 못 받느냐? 정기 배당금을 받으려면 이미 전년도 결산을 할 때, 그러니까 3월 달에 뭐 주총을 하거나 결산을 할 때 이미 거기에 대한 결의가 끝나 있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번에 재무제표 나올 때 그 정기 배당을 하려고 했다라면 이미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고 주총 서류가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. 근데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, 아마 재무제표 신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기 배당을 할 수는 없습니다. 그럼 지금 배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1년 또 기다리시면 답이 아니고요. 그 정관을 조금만 손보시게 되면 중간 배당도 가능합니다. 자, 배당은 크게 4가지 보시면 되거든요. 정기 배당이 있고 중간 배당이 있습니다. 정기 배당은 결산기에 따라서 한 번 배당하는 걸 말하는 거고, 중간 배당은 정관에 그 내용이 있으면 정기적인 배당 외에 추가로 배당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. 그래서 이는 정관에 조항이 있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현금 배당도 할 수 있고 현물 배당도 할 수 있고 주식 배당도 할 수 있습니다. 주식 배당은 그 무상증자 개념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요. 현금 배당, 현물 배당만 놓고 본다면 보통 배당은 다 현금으로 하는 게 원칙이겠죠. 그런데 정관의 내용이 있으면 현물로도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그 현물의 범위가
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. 등가할 수 있는 거, 가격화할 수 있는 모든 걸로 할 수가 있습니다. 보통 많은 현물 배당의 대상물들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, 뭐 자기 주식이라든가 타회사 주식들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도 배당을 할 수도 있는데, 어쨌든 이런 현물 배당도 정관에 그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날짜를 감안하게 되면 정관에 반드시 배당을 받으려면 있어야 되는 조항이 이제 중간 배당 조항입니다. 그리고 이걸 현금으로 굳이 하지 말고 뭐 현물, 특히 뭐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보험증권이라든가 이런 걸로도 배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정관을 한번 점검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죠. 아마 법인이 설립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정관을 변경하지 않은 원시정관을 원시인처럼 쓰고 계시는 대표님들은 중간 배당 내용이나 이런 현물 배당 내용이 아마 정관은 없을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시면서 정관을 좀 바꿔주시고요. 그런데 이제 이 배당 같은 경우 솔직히 세금이 적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. 배당은 세금이 아주 많은 소득 원천 중에 하나예요. 단 배당은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인데 분리과세 했을 때 15.4% 세율이 적용됩니다. 그럼 이게 싸냐? 냉정하게 연봉 1억 정도 받으시는 분보다 이 15.4% 세금이 더 세요. 연봉 1억인 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대개 세금 한 1,200 정도 내시거든요. 그러니까 1,200만 원 정도 되는데 배당 소득세는 이거보다 더 세죠. 그러니까 솔직히 세금이 셉니다. 그런데 유효한 거는 15.4% 종합세율이 적용되는 아주 좀 돈이 많으신 분들 아니면 급여가 높은 CEO분들은 배당을 2천만 원 성능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죠. 이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까.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이게 배당이 2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분리과세 기준이 넘어가게 되면 종합과세가 돼서 최대 46.2%까지 된다는 거죠. 그래서 CEO 리포트에 보시게 되면 동글뱅이가 있고 점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점은 이제 세금을 얘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점은 약 15.4%, 그러니까 2천만 원까지는 15.4%입니다. 뒤에는 이제 46.2% 종합과세가 됩니다. 그 다음에 또 건보료를 할 때는 또 중요한 게 얘는 그거랑 또 신경 쓰죠. 4대 보험도 신경 쓰셔야죠. 자, 급여가 올라가거나 이제 사실 급여가 계속 올라가게 되거나 이러면 국민연금은 별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. 왜?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일단 얘는 한도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국민연금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가 돼요. 그러니까 이 배당소득은 전혀 연관이 없는 거죠. 그런데 건강보험은요. 한도도 그렇지만 얘는 어디도 과세가 되냐면 배당소득에도 과세가 돼요. 특히 종합과세가 되게 되면. 특히 종합과세 기반이기 때문에. 그래서 이 배당금을 얼마를 책정하냐에 따라서 되게 유불리가 갈립니다. 2천만 원까지는 이제 분리과세 기준 15.4%, 3,400만 원까지는 정확하게 역산하면 한 3,160만 원 정도까지는 건보료 문제가 되죠. 그러니까 3,160 이상의 배당을 하게 되면 이분은 그냥 다이렉트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시면서 직장가입자, 지역가입자 둘 다 내셔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. 자,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실제로는 배당은 많이 받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분산해서 받는 게 좋습니다.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분산해야 좋은 이유가 누진세율이 적용되잖아요. 그러니까 누진세율이 적용되다 보니까 금액이 큰 거보단 작게 잘자리 받는 게 좋다는 거죠. 그러니까 배당으로 뭐 회사 주식 가격을 뺄 때 조금 더 절세하려면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? 주주를 분산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럼 주주 분산하기 때문에 차명을 쓴다. 이건 좀 말이 안 되죠. 그래서 어차피 상속받을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사전 증여하시고 그리고 나서 배당 형태로 가족끼리 돈 쉐어해서 쓰시게 되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럼 이번 주 것까지 요약을 하게 되면 이거죠. 자, 4월 달에 지금 위클리를 계속 보신 분들은 이제 주식 가격이 중요하구나. 비상장법인 주식 가격 중에서 이제 뭐 비용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배당을 하는 것도 줄일 수 있구나. 자, 그럼 배당을 하려면 지금 하려면 중간 배당을 해야겠구나. 중간 배당 하려면 정관에 그 내용이 있어야겠구나. 자, 그다음에 배당으로 절세하려면 나만 받지 말고 여러 명이 같이 받는 게 좋겠구나.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웰스겸연구소 제공하는 CEO 리포트 프리뷰 시간 오늘 마무리하겠고요. 제가 광고 하나 드리면 아마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제 웰스겸연구소 TV를 라이브 방송을 이제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모든 장비들이 갖춰지고 있고 지금 연습 중이니까 다음 주에 한번 기대 한번 해주시고요. 아마 5월 달부터는 정기적으로 정식 서비스로 오픈할 예정이니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요,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 위클리는 CEO 리포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안녕!